최영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참치횟집 같은 동네 그냥 가게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쫓겨나면서 이대로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 없다고. 그날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테러 진압을 하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기억하시죠? 6명이 죽었습니다. 10년 전 용산 참사 그 숨은 뒷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시지만요. 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에 벌어진 네. 일입니다. 이 2006년부터 이 용산 4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재개발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의 임차인들이죠. 세입자로 있었던 가게 사장님들입니다. 네. 참치횟집 말씀하셨지만 호프집 사장님도 있었고요. 네. 근데 권리금 없이 이제 내몰림을 당한 겁니다. 네.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1월 19일 이 남일당이라고 하는 6층 건물의 옥상에 네. 철거민들이 모여서 이제 농성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전철연이라고 해서 전국 철거인 연합회도 모였고요. 네. 30여 명이 올라가서 이제 막루를 꾸리고 경찰 용역과 대치한 지 25시간 만에 네. 급박하게 경찰 특공대가 무리한 진압을 하다가 네. 화재가 발생해서 경찰 특공대원 1명 그리고 철거민 5명, 6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철거대책위원장도 구속이 되고. 구속이 그게 아마 되고요. 숨진 분의 아들이 위원장 하다가. 유가족도 네. 결국은 구속이 구속이 돼서 됐죠. 네. 수감 생활을 했던 안타까운 일이죠. 그 뒤에 이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책임은 결국 경찰이 아니고 숨진 철거민들이 다 처벌이 내려졌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철거민 9명이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죄로 기소가 철거민들이 됐어요. 죽었는데 철거민들이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처벌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5년, 6년이 선고가 됐고요. 네. 2심에서는 1년씩 감형이 되고 집행유예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유죄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 반면에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경찰력이 동원돼서 강제 진압한 거 너무 무리한 진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가 있어서 용산 참사 진상조사단이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해서 이제 고발을 한 사건이 있는데 네. 이것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네. 이거 재정 신청, 대법원의 제한고까지 갔지만 모두 이제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네. 났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경찰에. 네. 자, 당시 상황을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마치 대테러 또는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겠습니다. 철거민 30여 명이 농성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막루에 신나와 화염병이 상당히 많았고 유사시 철거민이 분신이나 투신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하지만 매트리스나 소방차, 사다리 등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 특공대는 작전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경찰 수뇌부는 작전 강행을 지시하고 오히려 겁먹어서 못 올라가느냐라고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6시 반쯤에 1차 진압이 시작됐고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고 그때 이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가 다 소진돼서 특공대가 다 물러났는데 경찰이 소화기 교체도 없이 다시 2차 진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작전 수행 중에 현장 지휘 책임자인 서울청 차장, 기동본부장이 있는 상황실에 있었고 김석기 서울청장은 본청 대책실에서 6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뇌부 누구도 특공대와 철거민의 안전 확보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철거민은 물론이고 경찰 특공대까지 네. 숨졌는데 누가 봐도 무모하게 진압해라. 네. 현장에서는 위험하다, 못한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해라고 했단 무시하고, 말이죠.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겁먹어서 못 들어가느냐. 네. 근데 저 정도의 좀 난이도 높은, 만약에 진압 작전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이 없었던 진압이에요. 예전에 유사한 다른 경우에는 네. 진압 훈련을 충분히 하고 작전을 시도하는데 네.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졌느냐. 19일부터 농성이 시작됐는데 25시간 만에 진압이 시작된 거고요. 새벽에. 네. 한겨울 새벽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안전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사한 진압의 경우에 매트리스라든가
소방차가 통상 한 20대 가까이 동원되는데 용산 참사 때는 소방차가 단 2대밖에 없었습니다. 네. 준비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준비가 거예요. 안 된 거죠. 근데 네. 진압은 서둘러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의혹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그 철거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게 돼 있는데 경찰과 용역업체가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네. 계속 나왔는데 경찰은 부인했고 용역업체 직원 7명은 같이 처벌받았습니다. 철거민들과. 이 모든 진상들이 2012년에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 소상이 담겨서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이때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게 네. 당시에 진압작전에 동원됐던 경찰 특공대원조차도 저 이후에 트라우마에 상당히 시달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제대로 진압이 된 건지 이 작전이 맞는 건지 저희가 이 화면 한번 봐보시죠. 네. 특공대원을 태운 컨테이너가 옥상에 접근해서 철거민들에게 경찰 물대포와 체류가스에 또 철거민들은 이제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하죠. 언뜻 용산 참사 같지만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의 철거민 진압 현장입니다. 철거민이 막는 농성을 하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점, 인화물질이 많았다는 건 다 같은데 사상자 규모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오산과 달리 용산에서는 소방차가 2대뿐이었고 안전 매트리스도 없었고요. 실제 작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행 연습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오산은 50일 동안 철거민들을 설득하다 하다 안 돼서 진압을 했는데 용산은 하루 만에 그냥 즉각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 판단에는 조기 진압을 목표로 해서 안전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판단합니다. 6명이 죽고 24명이 부상했는데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자 경찰은 조직적인 댓글전에 들어갑니다. 경찰을 동원해서요. 일선 경찰관들에게 강제 진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활동 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수시로. 네. 업무상 무관한 경찰 사이버 수사 요원 9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6명 죽은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진상규명보다는 경찰들의 자기 변호에 총력을 쏟았던 사건입니다. 철거민들이 설사 흥분하고 과격하다고 해도 네. 하루 만에 뭐 대테러 분자들도 아니고 네. 놔두면 거리로 나올 사람들도 아니고 진압하지 않으면 화염병 던지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서둘렀을까요? 예, 그게 문제인데요. 네. 우선 저 용산 저 지구가 굉장히 큰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네.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은 어떻게 보면 속도가 곧 돈이다라는 네. 게 이제 그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네. 이게 빨리 개발할수록 더 큰 이익을 보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저 조합 측 입장, 그러니까 저기를 재개발하려는 조합 측 입장만 너무 경찰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전에 그 비슷한 농성을 그 진압하는 그 경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성급하고 속도에만 신경 쓴 이런 네.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 그 건물에 들어갈 때 경찰이 이제 2번 진입을 해요. 1차 진입 이후에 2차 진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당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무리하게 2차 진입을 합니다. 이 부분이 법정에서도 당연히 다뤄졌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시기와 그 2차 진입하는 시기와 방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우리의 그 경찰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법하다고 네.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보통 경찰은 시위대가 과격해지고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움직여요. 네. 보통 시위대가 먼저 움직이고 대치하고 있던 경찰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하죠. 나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경찰이 먼저 공격을 하는 네. 양상이에요. 저 안에 위험 물질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뭔가 자극하거나 도발했다. 이 문제인데 왜 먼저 진입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상규명이 돼야 네. 될 문제입니다. 근데 바로 그로부터 여러 달 후에 쌍용자동차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용산 참사 이전에 네. 이게 1월 말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전에는 광우병 시위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네. 당시 촛불 문화제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 용산 상황에서
사실은 뭔가 좀 빠르게 진압을 해서 확고한 공권력을 보여줘야 할. 공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입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강력했다. 이제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잘 보시면 저것은 민사적인 분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입자와 그리고 이제 개발과 관련된 이익에 대한 분쟁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 당시에 테러리스트, 폭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세입해서 장사하던 분들을 저들은 다 중산층이에요. 네. 어찌 보면 그동안 동네 그냥 사장님들이시죠. 동네의 가게 사장님들. 요즘 네. 우리가 소상공인 문제 많이 다루는데 네. 그러한 이익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최저임금 반대도 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일환인데 공권력으로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했던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시 정부에서 밝혀야 물론 될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불법으로 어떤 데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거 당연히 경찰력이 뭐 진압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어요. 네. 필요 최소한도로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용산 참사에서 이번에 이제 지적됐던 거는 이 필요 최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점, 네. 예방 대책이 전혀 없었던 점은 두고두고 지적이 돼야 돼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청와대가 강호순 사건으로 관심을 돌려라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당시 이메일이 확보가 됐는데요. 볼까요? 네. 청와대에서 보냈던 네. 이메일이 확보가 청와대에서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됐죠. 홍보 지침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연쇄살인 사건 마침 공교롭게 잡혔으니까 강호순이 얼굴을 내보내면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돌려라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강호순이 대대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관심 받습니다. 네. 1월 25일에 강호순이 검거가 됩니다. 네. 용산 참사 5일 후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호기인 것처럼 네. 이거는 언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강호순 사건도 관심 있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전해 여대생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가 됐는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7명의 여성에 대한 연쇄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뜨거운 사건인 건 맞는데 언론이 이것을 부각하는 건 문제가 없으나 청와대에서 홍보 지침이라는 이메일을 보내서 자 지금 강호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네. 용산 참사를 덮어라 네. 이런 이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저런 문건 없다고 부인했었거든요. 네, 네. 한승수 당시의 국무총리인데 그랬죠. 지금 네. 드러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그렇죠. 당시 서울청장. 네. 입장은 어떤 겁니까?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불법 폭력이고 진압작전은 정당한 법 직행이었다. 본인이 이제 경찰청장 사퇴했잖아요. 네. 그것은 안정적인 국정 수행과 부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건건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